인천의 한적한 해변가 조개구이집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손님들로 북적이는 이곳에서 한 남자의 운명이 뒤바뀌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58세의 강도호는 회사 동료들과 늦은 저녁 식사를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수조 속 싱싱한 조개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석쇠 위에서 지글지글 구워지는 소리가 식욕을 자극하는 곳이었죠. 하지만 도훈의 시선은 음식이 아닌 다른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왼손으로만 음식을 나르는 한 여성 종업원. 38살 정도로 보이는 그 여성의 오른손은 마치 태어날 때부터 불완전했던 듯 힘없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도훈은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사장님, 이 테이블 조개구이 한 접시 더 주문하셨습니다. 종업원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도훈은 흠칫 놀랐습니다. 그 순간 종업원의 목에 걸린 목걸이가 반짝였고 그 안쪽에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펜던트가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바래진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죠. 도훈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20살의 자신과 한 여성이 다정하게 서 있었으니까요. 38년 전 그 뜨거웠던 여름날의 기억이 한순간에 되살아났습니다. 혹시 그 목걸이? 도훈의 떨리는 목소리에 종업원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이름표에는 윤소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훈은 순간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께 받으신 건가요? 소진은 잠시 도훈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 어머니가 젊었을 때 아버지에게 받은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분은 우릴 버리고 떠나셨다고. 도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20년 전 바닷가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횟집에서 일하던 20살의 윤혜진, 그녀의 환한 미소, 둘이서 나눴던 달콤한 약속들. 혹시 어머니는 지금? 소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많이 편찮으세요. 얼마 전에 말기 암 판정을 받으셨거든요. 도훈은 그 자리에서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38년 전 그는 부모님의 반대로 혜진을 떠나야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도망쳤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앞에는 자신이 책임지지 못했던 삶의 증거가 서 있었습니다. 회식 자리는 소란스러웠지만 도훈의 귓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만이 크게 울렸죠.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도망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마음 깊이 알았습니다. 소진은 다른 테이블로 향했고 도훈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불완전한 오른손, 힘겹게 접시를 나르는 모습, 그리고 목에 걸린 그 목걸이까지. 모든 것이 도훈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3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혜진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장애를 가진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절망을 견뎌냈을까요? 도훈은 자신의 나약함을 저주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도훈은 소진이 서빙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바로 잡아야 할 때였습니다. 비록 그것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일이라 해도 이번만큼은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바깥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고 도훈의 마음속에서는 오래전 봉인했던 기억들이 하나둘씩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과 함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1994년 여름, 인천의 작은 해변가에 자리 잡은 강도훈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리조트는 한창 성수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20살의 도훈은
아버지의 강요로 이곳에서 인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고 짜증스러웠습니다. 서울에서의 화려한 생활을 뒤로하고 이런 시골 구석에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못마땅했죠. 하지만 그곳에서 도훈은 운명 같은 만남을 하게 됩니다. 리조트 앞 작은 횟집에서 일하는 윤혜진. 도훈과 같은 나이였지만 그녀는 이미 가게를 혼자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친척의 도움으로 가게를 물려받은 혜진은 누구보다 씩씩하고 당찬 모습이었습니다. 손님, 이 전복회는 서비스예요. 오늘 들어온 특대 사이즈거든요. 혜진의 밝은 목소리에 도훈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까만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혜진의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 있었죠. 그 순간 도훈의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여기 앉아서 드세요. 바다가 잘 보이는 자리니까. 혜진은 천연덕스럽게 도훈의 맞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는 회를 썰 때 묻은 생선 비린내가 났지만 도훈은 이상하게 그 냄새가 싫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리조트에서 일하시는 거죠? 요즘 손님들이 많이 오나 봐요. 혜진의 말에 도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라면 귀족적인 말투로 대꾸했겠지만 그날따라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기, 일 끝나고 시간 되세요? 도훈의 질문에 혜진은 잠시 망설이다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비밀스러운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밤 9시 횟집 일을 마친 혜진은 도훈과 바닷가를 거닐었습니다. 조개 껍데기를 주워 모래성을 만들고 별을 세어가며 이야기를 나누었죠. 우리 할아버지가 이 가게를 처음 시작하셨대요. 그때는 이 근처에 집도 없었다는데. 혜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도훈은 처음으로 자신과는 다른 삶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도 혜진을 통해 배웠습니다. 달이 차오르던 어느 밤 도훈은 용기를 내어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혜진아, 나 너 좋아해. 서툴게 고백하는 도훈의 말에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훈의 어깨에 살며시 기대왔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혜진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것은 8월 말이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도훈을 찾아온 혜진의 모습에 도훈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도훈아, 나 어떡하지? 도훈은 혜진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혜진의 등을 쓰다듬으며 도훈은 결심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질게. 우리 결혼하자.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도훈의 아버지는 분노했고 혜진의 집안을 무시하며 결혼을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감히 내가 어떻게 해. 당장 그 여자랑 헤어져. 아버지, 저 정말 혜진이를 사랑해요. 제발. 도훈의 애원도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도훈은 강제로 서울로 끌려갔고 혜진과의 모든 연락이 끊겼습니다. 혜진은 매일같이 리조트를 찾아왔지만 도훈의 부모님은 그녀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경비원들은 차갑게 그녀를 내쫓았고 결국 혜진은 혼자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도훈은 창밖만 바라보며 혜진을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휴대전화는 압수되었고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름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도훈은 창밖으로 떨어지는 은행잎을 보며 혜진의 안부를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도훈은 미국 유학을 떠나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내일 아침 비행기야. 짐은 다 쌌지? 아버지의 말에 도훈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만이 그의 눈물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도훈은 마지막으로 혜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가 혜진의 손에 전달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손 아래 사람들이 모든 연락을 차단했으니까요. 뉴욕에 도착한 도훈은 매일 밤 혜진의 꿈을 꾸었습니다. 차가운 도시의 밤거리를 걸으며 인천 바닷가에서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혜진의 웃음소리, 따뜻했던 손길,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았던 눈물 젖은 얼굴까지. 형, 이제 그만 잊으세요. 앞으로 나아가야죠. 룸메이트의 위로에도 도훈은 웃기만 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매일 밤 혜진과 태어나지 못한 아이를 생각하며 잠들었습니다. 도훈은 공부에 미친 듯이 매달렸습니다. 잠을 줄이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마침내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월스트리트의 큰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강 이사님, 이번 프로젝트 정말 대단하십니다. 동료들의 찬사가 이어졌지만 도훈의 마음속에는 늘 허전함이 가득했습니다. 돈과 명예를 얻었지만 진정한 행복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35이 되던 해 도훈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임종을 앞둔 아버지는 도훈의 손을 잡고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회사를 맡아줘야 한다. 그렇게 도훈은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첫 행보는 의외였습니다. 인천의 옛 리조트 부지를 다시 사들인 것입니다. 혜진아, 널 찾고 싶어?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었고 혜진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횟집도 사라졌고 그들이 걸었던 바닷가 산책로도 많이 변해 있었죠. 그렇게 또다시 20년의 세월이 흘러 우연히 찾은 조개구이 집에서 도훈은 운명처럼 소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혜진의 안타까운 소식도 듣게 되었죠. 어머니는 저를 키우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어요. 오른손이 불편한 저를 혼자 키우시면서 소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도훈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혜진은 홀로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며 온갖 고초를 겪었고 결국 알코올 중독에까지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대학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말기암이라. 소진의 말에 도훈은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소진아,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도훈은 자신이 소진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소진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훈이 들려주는 옛 이야기들, 그리고 목걸이, 속사진이 모든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님을 기다리셨대요. 매일 밤 술에 취해 바닷가를 헤매시면서도. 소진의 말에 도훈은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혜진이 겪었을 고통과 절망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모든 걸 바로잡고 싶어? 너희를 위해 살고 싶어? 도훈의 진심 어린 고백에 소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를 만나보시겠어요? 서울의 한 대학병원. 도훈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혜진의 병실을 향했습니다. 소진이 앞서 걸으며 길을 안내했지만 38년 만에 재회를 앞둔 도훈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기분이 좀 어떠세요? 소진이 병실 문을 열자 창가에 누워있는 혜진이 보였습니다. 새하얀 병실 침대 위에서 혜진은 너무나 작고 여위어 보였습니다. 한때 바닷가의 햇살처럼 밝게 빛나던 그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소진아, 오늘은 누가 왔네. 혜진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딸을 부르는 음성만큼은 따뜻했습니다. 도훈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시간이 야속하게 흘러간 혜진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혜진아, 도훈의 떨리는 목소리에 혜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고 마른 입술이 조금 벌어졌습니다. 도훈 씨?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훈은 그대로 혜진의 침대 곁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훈의 사과에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마른 손이 천천히 들어 올려져 도훈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꿈인가? 술김에 또 헛것을 보나?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 아버님이세요. 소진이 다가와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혜진은 그제야 현실임을 깨달은 듯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이제 왔어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도훈은 그동안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주었습니다. 미국으로 끌려가 보낸 시간들, 그리고 돌아와서도 혜진을 찾지 못했던 날들까지. 그래도 우리 소진이가 이렇게 잘 자라줬네요. 혜진의 말에 도훈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진은 조용히 방을 나가며 둘만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혜진아, 이제라도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싶어. 치료비도 내가 다 대고. 이제 와서요? 혜진의 날카로운 질문에 도훈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혜진의 다음 말에 그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소진이 아버지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걸 이제라도 알게 되어서. 혜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훈은 조심스럽게 그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혜진이의 치료와 소진이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할게요. 제발 나를 용서해 주세요. 혜진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난 도훈 씨를 미워한 적이 없어요. 그저 우리 소진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게 너무 안타까웠을 뿐이에요. 혜진의 말에 도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혜진의 마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소진이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혜진이도 제발 포기하지 말고 치료를 받아주세요. 하지만 혜진의 얼굴에는 이미 체념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늦었어요. 이미 암이 많이 퍼졌대요. 하지만 도훈 씨가 이렇게 와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도훈은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회사 일은 부사장에게 맡기고 오로지 혜진과 소진을 위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기분이 조금 나아지셨나요? 소진은 매일 병실에서 혜진을 간호했습니다. 그녀의 불편한 오른손으로도 정성스레 어머니를 돌보는 모습에 도훈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소진아, 이제 내가 할게. 넌 좀 쉬어. 처음에는 어색했던 도훈의 존재가 조금씩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혜진의 머리를 빗겨주고 손발을 마사지하며 도훈은 그동안 하지 못했던 보살핌을 전했습니다. 도훈 씨, 우리 소진이 손 미안해요. 혜진은 자주 소진의 오른손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천적 장애로 태어난 소진의 오른손은 혜진의 가장 큰 아픔이었습니다. 내 잘못이에요. 임신 중에 너무 힘든 일을 했나 봐요. 무거운 생선 상자를 나르고. 도훈은 혜진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만해요. 혜진이 잘못이 아니에요. 다 내 잘못이지. 병실 창 너머로 석양이 물들어갔습니다. 도훈은 혜진의 마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소진이를 위해 재활병원을 알아보았어요. 새로운 치료법도 있다고 하니. 하지만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걸 바라지는 않아요. 그저 소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도훈은 혜진의 눈빛에서 깊은 모성을 보았습니다. 그토록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딸을 위한 마음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내일은 바다에 다녀오고 싶다고 하셨죠? 소진이 병실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혜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바다를 보고 싶어? 도훈은 의사와 상담했습니다. 혜진의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았지만 의사는 짧은 외출을 허락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3인은 인천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도훈은 휠체어를 밀며 예전에 함께 걸었던 그 바닷가로 혜진을 모셨습니다. 여기,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에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닷바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갈매기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그때 도훈 씨가 처음으로 내 손을 잡았죠. 그날처럼 달이 밝았는데. 혜진의 말에 도훈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소진은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혜진아, 나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하지만 혜진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어딘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이제 됐어요. 도훈 씨가 이렇게 와준 것만으로도, 소진이가 이제 아버지를 찾은 것만으로도. 혜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도훈은 혜진의 어깨에 자신의 재킷을 걸쳐 주었습니다. 우리 이제 들어가요. 추워질 것 같아요. 그날 밤 혜진은 평화로운 얼굴로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 장례식장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혜진의 영정사진 속 환한 미소가 문상객들을 맞이했습니다. 도훈은 상주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조문객들이 오셨습니다. 소진의 목소리에 도훈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눈물을 흘렸지만 이제는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일찍. 도훈의 떨리는 목소리를 소진이 다정하게 막았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어머니도 원망하지 않으셨잖아요.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혜진의 마지막 가는 길에는 그녀가 일하던 조개구이집 사람들도 찾아왔습니다. 사장님이 얼마나 착한 분이었는지 우리 모두 잊지 못할 거예요. 동료들의 말에 소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혜진은 마지막까지도 모두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화장을 마치고 바다에 유골을 뿌리는 날,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도훈은 소진의 손을 잡고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그러셨어요. 언젠가는 이 바다로 돌아가고 싶다고. 소진의 말에 도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진은 이제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도훈은 소진에게 함께 살자고 제안했지만 소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필요해요. 도훈은 소진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38년의 시간은 쉽게 메울 수 없는 깊은 골이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연락해도 될까? 도훈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소진은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네,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점차 마음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아버님,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어머니 산소에 다녀오려고 하는데. 소진의 연락을 받으며 도훈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비록 늦게 찾은 딸이지만 이제는 그녀를 위해 살아갈 이유가 생겼습니다.
도훈은 회사 일도 줄이고 소진을 위한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소진의 불편한 오른손을 위해 최고의 재활병원을 알아보았고 그녀의 미래를 위한 계획도 세웠습니다. 아버님, 제가 공부를 더 하고 싶어요. 재활치료사가 되고 싶어요. 소진의 말에 도훈은 기쁜 마음으로 동의했습니다. 어머니처럼 다른 이들을 돕고 싶다는 소진의 꿈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사계절이 바뀌고 도훈과 소진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함께 바닷가를 찾아 혜진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의 삶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제가 요리해 볼게요. 소진은 왼손으로 능숙하게 칼을 다루었습니다. 도훈의 집 주방에서 둘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불편한 오른손이 있음에도 소진은 놀라울 정도로 요리를 잘했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한 손이라도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도훈은 식탁을 준비하며 소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혜진의 강인함이 고스란히 딸에게 이어진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은 요리를 전혀 못하시네요. 소진의 장난스러운 말에 도훈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까지 혼자 살면서 다 배달로 해결했거든. 저녁 식사를 하며 둘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소진은 재활치료사가 되기 위한 공부 이야기를, 도훈은 회사 일을 줄이고 사회봉사를 시작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라면 분명 좋아하셨을 거예요. 소진의 말에 도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진은 떠났지만 그녀의 따뜻한 마음은 여전히 그들 곁에 있었습니다. 소진아, 이제 우리 집으로 이사 오는 건 어떨까? 도훈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소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혼자 살던 작은 원룸을 떠나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은 큰 결정이었습니다.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요. 도훈은 소진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가족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혜진이 원했던 모습일 것입니다. 다음 날 도훈은 회사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장애인 고용 확대와 재활시설 지원을 위한 새로운 사업 부서를 만든 것입니다. 회장님, 이런 결정을 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라도? 부사장의 질문에 도훈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퇴근 후 도훈은 혜진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납골 땅에는 따스한 저녁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혜진아, 우리 소진이가 참 대단하구나. 너를 닮아서 그런가 봐. 도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주말이 되자 도훈은 소진과 함께 그들이 처음 만났던 조개구이 집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주인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바다의 풍경은 여전했습니다. 어머니가 늘 이곳에서 아버님을 기다리셨대요. 소진의 말에 도훈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도망가지 않고 진정한 아버지가 되기로. 소진아, 잠시 시간 될까? 어느 날 저녁 도훈은 소진을 불렀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앨범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20살 때 찍은 사진들이야. 내 어머니와 함께한 시간들. 앨범을 펼치자 빛바랜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젊은 시절의 혜진이 환하게 웃고 있었고 도훈도 순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아름다우셨네요. 소진은 사진을 하나하나 넘기며 감탄했습니다. 도훈은 각각의 사진에 담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사진은 처음 만난 날이야. 내 어머니가 서비스로 내어준 전복회가 맛있어서 또 찾아갔지. 추억을 나누는 동안 도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소진은 조용히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버님 곁에서 든든한 딸이 되어 드릴게요. 도훈은 고개를 들어 소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의 눈빛에서 혜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음 날 도훈은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장애인 재활센터를 설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센터는 단순한 재활시설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희망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직원들은 도훈의 달라진 모습에 놀랐습니다. 한때는 차가운 사업가였던 그가 이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사회 공헌을 이야기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버님, 정말 멋진 계획이에요. 소진의 눈은 기쁨으로 빛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재활치료사 공부를 마치고 아버지의 센터에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해보자. 내가 가진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큰 힘이 될 거야. 도훈의 말에 소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편한 오른손을 이겨내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온 그녀였기에 누구보다 환자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활센터의 건립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도훈은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했고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결정을 하시다니. 주변의 걱정과 우려도 있었지만 도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돈과 명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으니까요. 센터가 완공되어 갈수록 도훈과 소진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둘은 매일 저녁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이해해 갔습니다. 아버님, 이제 저도 아버님 댁으로 이사해도 될까요? 소진의 말에 도훈은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재활센터 개원식 날이었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도훈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센터의 이름을 혜진 재활센터라고 지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람을 기리며 새로운 희망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도훈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객석에서 소진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센터는 단순한 치료 공간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새로운 꿈을 키우고 희망을 발견하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개원식이 끝나고 도훈과 소진은 혜진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그곳에서 둘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시죠? 이제 저희가 어머니의 꿈을 이어가려고 해요. 소진의 말에 도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진이 못다 이룬 꿈, 세상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이제는 그들이 이어갈 것입니다. 재활센터에서 소진은 치료사로, 도훈은 이사장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편한 손을 가진 소진의 이야기는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선생님도 저처럼 불편하신데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시는 걸 보니 저도 용기가 생겨요. 환자들의 말에 소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한때는 자신의 장애를 원망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오히려 다른 이들을 이해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도훈은 매일 아침 일찍 센터에 나와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고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정말 행복하시죠? 퇴근길 소진의 물음에 도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 둘은 매일 저녁 함께 살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식탁에는 세 개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혜진은 이 자리에 없지만 그녀의 영혼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였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계시다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석양이 물드는 바다는 언제나처럼 아름다웠고 갈매기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도훈과 소진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더 이상 후회도 미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랑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희망만이 가득했습니다. 바닷가에 서서 도훈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딘가에서 혜진이 미소 짓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혜진아, 이제는 안심해도 돼. 우리가 잘 살아갈 테니.